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의 기호를 좀 보시면, 자, 고정자산 유형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유형 등록한 다음에 유형별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내용연수, 잔존가치,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된 유형에 따라서 고정자산을 등록한 후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 메뉴를 사용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 또한 우리가 자산 내역 등록을 통해서 워크폴리스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정자산 관리해 보시면 저 유형 등록, 증가, 감소, 마감, 자, 감가상각 계산, 월별 감가상각 비초회, 전표조회, 내역 등록, 건설 주인 자산 등록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자, 먼저 유형 등록부터 보시면 자, 유형 등록 클릭하면 우리가 유형 자산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되는 1번, 2번 분류는 추가가 안 되고 이제 자산 분류 3번부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선택했는데 차량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이름이 더 구별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 고정자산 등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고정자산을 각각 등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자산명을 입력하시고 자산 유형은 요 그림을 표시하시면 자, 앞에서 등록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시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잔존가치는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유형자산 등록 차량 운반구를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제 구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클릭하시고 신규 유형에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자산 분류 3으로 가서 업무용 승용차로 한번 반영하시고 감가상각 방법 이제 상위 이제 유형은 당연히 차량 운반구겠죠.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종료법 중 선택하시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원 이렇게 하고 감가상각비 계정 이게 판매비인지 뭐 원가 쪽인지 이런 것들 비용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산 유형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좀 더 세분화되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 경차를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차 자산명 입력하고 사업장 선택하고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제 차량 운반구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유형에서 우리 차량 운반구의 영업용 승용차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잔존가치는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고정자산 증가고요. 자, 이 증가에서는 신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증가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생성을 클릭해서 신규 자산을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등록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고정자산 등록 증가고요. 취득일은 5월 19일 경차를 구분했습니다. 1,500에 부가세 별도 업무용 승용차죠. 자, 그래서 거래처 체크하시고 고정자산 체크해 주시면 신규 취득이냐 자본 지출이란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액을 입력하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자료를 반영하면 그 옆에 전표 생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전표 번호가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입금, 이제 미지급금 경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부가세 대입금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소의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때 이제 감소 자료를 등록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된 감소 자료는 바로 전표를 생성할 수 있고요. 생성된 전표를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표 생성, 전표 삭제가 가능하다.
자, 전표 삭제를 클릭하면 전표가 삭제가 가능하고요. 단 감소 전표는 해당 화면에서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정자산에서 우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던 자산 목록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증감 관련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분 금액을 이제 공고가에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를 입력해 주시면 처분이니까 처분 손실, 즉 취득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매각금액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마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죠. 월 마감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월 고정자산 감가상각 계산을 하기 전에 자, 마감 상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감이 되면 고정자산의 증감은 또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월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이 되어야지만 계산이 가능하죠. 자, 감가상각 계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감이 되어야지만 고정자산 마감 상태가 마감이고 회계 마감 상태는 오픈일 때만 이제 전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계산 처리란 것은 우리가 당월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요. 이제 마감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전표 생성이란 것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 전표 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산 상태는 고정자산은 마감이고 회계 마감 상태만 오픈일 때 전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조회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월별로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회하고 그리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전표 조회고요. 저희 전표 번호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증감 메뉴에서 생성된 고정자산 증가나 감소 또는 감가상각 계산 메뉴에서 생성된 전표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 및 조회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경차의 경우 지금 자, 계산 처리, 그 다음에 전표 생성을 하게 되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를 조회하시면 자, 우리가 월별로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매 9월만 조회했으면 이렇게 금이 나오고요. 1월부터 12월로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옆으로 가로로 쭉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내역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내역 등록은 고정자산 등록을 마친 후에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추가적인 자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인식 내역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회계전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때 그 해당 자산의 최초 취득일자, 취득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산들을 이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시설장치를 한번 사무실 인테리어를 등록한다. 자, 5천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추가를 해서 날짜, 자산명, 그 다음에 거래처 체크하시고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적용은 사무실 인테리어다. 자, 근데 여기 일괄 추가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지출 서비스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산 취득을 위한 결제가 완료가 되었다면, 자, 그 우리가 취득한 자산은 고정자산 관리 메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일괄 추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해당 전표를 매핑해서
자, 저장을 하고 다시 그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 반영해서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등록은 우리가 신규로 건설 중인 자산의 전표를 생성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을 때는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 중일 때 또는 어떤 자산 취득, 이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이 완료가 되면 그 건설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건설 중인 자산을 선택해서 이거를 관련 자산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체 전표를 생성해야 되겠죠. 완성이 됐을 때는. 그래서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 기간 동안 처리했던 건설 중인 자산을 선택하고 그걸 다 관련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표를 생성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공장 신축이고요. 세인계약서 8천만 원, 원자재 대금, 나중에 시설 장치로 대체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추가를 통해서 이제 공장 신축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 매입 과세로 거래처 이제 금액 초교는 원자재다라고 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표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전표 생성을 보면 당연히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겠죠. 자,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자, 그걸 체크하시고 대체 전표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 목록이 뜨면서 이 8천만 원을 이제 우리가 대체할 자산으로 인테리어, 자, 여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로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표 생성을 하게 되면 자, 대체 전표 번호가 생기면서 생성되면서 그걸 클릭해 보면 시설 장치로 우리가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중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했다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시설 장치로 대체 전표를 통해서 반영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고정자산 현황에서 고정자산 대장이 있는데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자, 다운로드 가능하고 상세 현황을 유형별로 자산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전표 번호, 전표 처리를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명세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 내역을 조회하고 그 감가상 내역을 상세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감가상 누계액의 기초, 감소, 당월 발생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해서 기말 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고정자산 증감 대장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정자산의 증감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시점, 취득 증가, 처분 감소, 기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